네. 자, 연속 확률 변수와 정규 분포 4페이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정규 분포의 특징에 대해서 정리하고 가도록 하겠다요. 정규 분포는요, 항상 x축 위에 있습니다. 즉, 함수값 fx가 무조건 0보다 큰 양수이다 라고 적어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요 녀석은요, 종 모양의 곡선인데 우리는 이때 요 녀석이 평균 m입니다 라고 배웠었죠? 그러므로 얘는 x는 m이라는 대칭축이 존재하는데 이 대칭축에 대해서 당연히 대칭인 종 모양의 곡선이 된다요. 자, 그리고 요 녀석은요, 정규 분포도 확률 분포의 일종이기 때문에 결국 여기에 보이는 이 곡선과 요 x축 사이에 면적이라는 게 존재하죠. 요 면적의 총합, 이 넓이는 항상 몇이 된다? 1이다 라는 요런 특징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요 녀석 x축을 보면 얘는 이 그래프와 계속 점점 가까워지지만 절대로 만나요? 안 만나요? 안 만나요. 그러므로 우리는 x축을 점근선이라고 얘기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래서 적어 놓습니다. x축을 점근선으로 하여 x가 m일 때 최대값을 갖는다 라고 정리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이때 우리는 보통 x의 평균을 여기에서는 m이라고 얘기하죠. 그리고 분산은 시그마의 제곱이라고 얘기합니다. 왜? 우리 표준 편차 시그마로 표현했던 거 기억나십니까? 우리 분산 보통 앞에서 vx라고 표현했지. 그런데 얘하고 얘는 무슨 관계가 있었어? 루트 vx였으므로 분산은 반대로 시그마의 제곱으로 표현할 수 있다 없다? 있다요. 자, 그래서 우리 정리할게요. 요 정규 분포에 영향을 주는 요소는 딱 두 개밖에 없다. 평균과 분산 혹은 표준 편차밖에 없으므로 우리는 정규 분포를 보통 n이라는 문자로 표현해요. 우리 앞에서 이항 분포 배웠지? 이항 분포는 뭐라고 표현해? b라는 문자로 표현했다면 얘는 n이라는 문자로 표현합니다. 그리고 요 자리에는 뭐가 오냐? m이 와요. 평균 m이 오고요. 요 자리에는 분산 시그마의 제곱이 옵니다. 우리는 이와 같이 평균과 분산을 이용해서 정규 분포를, 이 그래프를 그냥 이렇게 간단히 줄여서 표현할 수도 있다 없다? 있다예요. 자, 그래서 우리 맨 밑에 당구장 나와 있을 거예요. 자, 당구장 정리하겠습니다. 확률 변수 x가 평균 m, 분산 시그마의 제곱인 정규 분포를 따를 때, 정규 분포를 따를 때 어떻게 표현할 수 있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 n, m, m, 시그마의 제곱이라고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 그래서 이항 분포에 대응되는 개념으로 우리는 연속 확률 변수에서 뭘 배웠다? 정규 분포를 배웠다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이 대립되는 두 개 배운 거예요. 이항 분포와 정규 분포. 되겠습니까? 자, 그러면 이제 우리 정규 분포 좀 더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정규 분포 곡선은 무엇에 따라 결정이 되냐? 당연히 평균과 시그마의 값에 따라 결정이 된다 라고 적어 놓으시기 바랍니다. 자, 1번에 m의 값이 일정할 때, 평균이 일정할 때. 자, 평균이 일정할 때요, 시그마의 값이 커지면 곡선은 낮아질까 높아질까? 시그마의 값이 커지면 곡선은 낮아질까 높아질까? 낮아져요. 낮아지면서 넓어지고 시그마의 값이 작아지면 곡선은 높아지면서 좁아진다. 자, 그래서 아래로 화살표 빼서 곡선 모양 변화한다 라고 요렇게 적어 놓으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상식적으로도 얘를 알 수 있어요. 시그마가 뭐야? 표준 편차. 표준 편차나 분산이나 같은 내용이지. 즉 얘네들은 전부 삼포도예요.
그런데 산포도가 커진다라는 얘기는 얘가 평균으로부터 막 여기저기 넓게 펴져 있다는 얘기니까 그림이 이런 식으로 돼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시그마, 표준편차, 분산, 산포도가 작다라는 얘기는 뭐예요? 전부 대부분의 값들이 어디 근처에 있다? 평균 근처에 몰려있다라는 얘기지. 그럼 당연히 그림이 어떻게 되겠어? 이런 그림이 나올 거예요. 그러므로 시그마의 커지면 곡선은 낮아지면서 넓어지고 시그마의 값이 작아지면 산포도가 작아지면 평균 근처에 전부 있을 테니까 곡선은 높아지면서 좁아진다. 그래서 곡선의 모양이 어떠하다? 변화되는 거다라고 정리를 해놓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좀 더 상세한 그래프로 이 녀석 정리하고 가도록 하겠다요. 자, 여기에 두 개의 그래프가 있어요. 자, 선생님이 앞에 있는 그래프에서 이런 설명을 했었습니다. 그림이 있을 때 바로 여기가 n값이야. 그리고 바로 요 값이 뭐라고 정리했어요? 루트 2 파이 시그마 분의 1이다 라고 했지. 시그마가 분모 자리에 있기 때문에 시그마가 커지면 커질수록 이 전체 값은 작아지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 여기에서 한번 볼까요? 평균 m은 똑같은 상태예요. 그런데 하나 시그마가 1이고 하나 시그마가 2야. 자, 시그마가 1인 요 경우에는 저 식을 구하면 뭐가 되겠다? 루트 2 파이 곱하기 1분의 1이 될 거예요. 하지만 시그마의 값이 2인 경우에는 딱 루트 2 파이 곱하기 2분의 1 해서 요 전체 높이의 얼마? 절반이 될 거다예요. 맞습니까? 2분의 1 한 값이니까. 그래서 이런 식으로 그래프의 모양이 변하는구나. 분산이나 표준 편차는 좁으면 좁을수록 분산이나 표준 편차의 값은 작으면 작을수록 이런 그림이 나오는구나. 분산이나 표준 편차, 산포도가 크다는 얘기는 이런 얘기구나 라고 기억을 해두시기 바랍니다. 찬영아, 네. 피곤한 일이 있었어? 아니요. 예, 정신 차리자. 네, 졸면 안 돼. 예. 자, 그러면 우리가 지금부터 요번에는 시그마가 일정할 때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그마의 값이 모두 일정해요. 시그마로, 즉 루트 2 파이 시그마 분의 1이야. 그런데 평균이 이런 식으로 변하고 있는 겁니다. 시그마의 값이 일정하면 그래프의 모양은 변해 안 변해요? 안 변하고 평행 이동하기만 합니다. 자, 그래서 1번에 적어 놓으시기 바랍니다. 평균 m의 값이 클수록 어디로 이동해? 오른쪽 왼쪽? 오른쪽으로 평행 이동한다. 반대로 평균 m의 값이 작으면 작을수록 무슨 쪽으로? 왼쪽으로 평행 이동한다. 자, 그래서 여기까지 적어 놓으시고요. 자, 평균 m의 값이 작을수록 왼쪽으로 평행 이동한다. 까지 우선 적어 놓으시기 바랍니다. 자, 됐죠? 네. 그래서 아래로 화살표 빼서 적으세요. 적어요. 가는군. 또 망국해서 적다마네. 자, 아래로 화살표 빼서 곡선 모양은 변하지 않지만 좌우로 이동한다. 곡선 모양은 변하지 않지만 좌우로 이동한다. 곡선 모양은 변하지 않지만 좌우로 이동한다 라고 정리해 놓으세요. 곡선 모양은 변하지 않지만 좌우로 이동한다. 자, 여기까지 되셨습니까? 네. 그래서 M과 시그마에 따라 이런 특징이 있구나 해요. 자, 그런데 이 정규 분포는 아주 명확한 한계가 하나 있어요. 근데 선생님 조금 고쳐놓고 갈게요. 예, 그래프의 느낌이 이상해. 막 그려놔서 그래. 예, 죄송합니다. 봤더니 얘는 어때? 분산이 작을 것 같아, 클 것 같아? 작을 것 같지. 그리고 얘는 분산이 작을 것 같아, 클 것 같아?
클 것 같이. 근데 이 숫자가 마음에 안 드네. 요거 바꿔 놓겠습니다. 얘를 3의 제곱으로 바꿔 놓으시고요. 얘를 10의 제곱으로 바꿔 놓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정규분포라는 녀석은 보면요. 그래프가 묻지 많아요. 왜? 우리가 구하는 녀석마다 우선 뭐가 다를 거다? 평균이 다를 거예요. 자, 그리고 당연히 분산도 다를 거예요. 그러면 이 세상에 존재하는 정규분포 그리세요 라고 하면 엄청나게 많은 그림들이 마구마구 존재하겠지. 맞아? 그런데 우리는 지금 이 녀석을 이용해서 확률을 구해야 돼요. 어떤 확률? 면적을 구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이 모든 그래프에 대해 가지고 일일이 다 그래 m이 1일 때는 분산이 몇일 때는 여기에서 요 구간의 넓이가 몇이고 이런 표를 일일이 이 무수히 많은 그래프에 대해서 그 모든 정보를 다 만들어 놓을 수 있다 없다? 없다라는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뭔 짓을 하냐? 표준 정규 분포라는 녀석을 만들기 시작합니다. 한번 읽어나 보자. 면적을 구해야. 자, 시작. 면적을 구해야 확률을 구할 수 있는데 매번 풀어서 구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면적을 미리 구해서 정리해 놓은 표를 이용하게 된다. 이를 일반 정규 분포표라고 부른다. 하지만 일반 정규 분포표는 n, m, 시그마의 제곱에서 m과 시그마의 값에 따라 확률 밀도 함수가 매번 달라지므로 일반 정규 분포표를 만든다면 무수히 많이 만들어야 하며 이는 사실상 불가능하다. 고로 수학자들은 어떤 하나의 정규 분포를 기준 삼아 표를 하나만 만들고 이 표를 표준 정규 분포표라 부르기로 했다. 그러므로 지금부터 일반적인 정규 분포를 표준 정규 분포로 바꾸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자요. 그래서 야 이거 너무 힘들어. 그래서 이 모든 녀석을 하나의 그래프로 바꾸는 방법에 대해서 고민했어요. 그래서 만들어진 표가 어떤 표냐? 만들어진 표가요. 이런 표가 나오게 됩니다. 있을 때요. Y축을 중심으로 좌우 대칭이 되는 요런 녀석. 즉 평균이 몇이다? 0이면서요. 분산이 1의 제곱인 즉 n의 0,1의 제곱이라는 요런 녀석을 하나 만들고 요 녀석의 넓이를 일일이 쪼개서 다 정리해 놓은 표를 하나 만들게 돼요. 되겠습니까? 그러면 이제 우리는 뭔 짓을 한다? 여기에 이렇게 다양하게 존재하는 이 모든 녀석을 전부 다 이렇게 바꿀 수 있는 어떤 시스템을 가져야겠지. 맞아요? 그 시스템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겠다요. 그러면 얘를 이렇게 바꾸면 우리는 이제 확률 구할 수 있다 없다? 있다. 되겠습니까? 네. 자, 그러면 이제 계속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거기 보도록 하자. 예. 좀 올려놓고. 예. 자, 정규 분포를 표준 정규 분포로 바꾸는 방법이라고 나와 있죠. 자, 표준 정규 분포는 항상 평균이 몇이다? 0이다. 분산은 항상 몇이다? 1의 제곱이다. 라고 했어요. 자, 그리고 정규 분포의 확률 변수를 우리가 지금까지 x라고 했으면 표준 정규 분포의 확률 변수는 얘하고 좀 구분을 해야겠지. 걔를 구분하기 위해서 우리는 이 표준 정규 분포의 확률 변수는 야 얘는 표준화 됐어? 예, 라는 의미에서 z라고 바꿉니다. 그리고 이 z와 관련된 모든 변환식은요. 시그마분의 x-m이라는 요 식을 이용해서 전부 바뀌게 돼요. 즉, 요게 보이는 이 확률 변수 x 있죠? 얘를 여기에 집어넣으면서 내가 가지고 있는 이 m이라는 평균의 정보와 시그마라는 표준 편차의 정보를 이용해서 우리는 새로운 확률 변수 z를 만드는데 이 z는 놀랍게도 무조건 평균이 0이고 무조건 분산이 1의 제곱이다라는 특징을 갖게 된다요. 그러므로 이 공식 중요해 안 중요해? 엄청 중요하겠지. 자, 지금부터 세 번만 읽으며 암기하고 넘어가겠습니다. z는 시작. z는 시그마 분의 x-m 한 번 더. z는 시그마 분의 x-m 한 번 더. z는 시그마 분의 x-m이라고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요 지금부터 그 아래에 있는 식 좀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
자, EX는 3이다. 평균이 3이고 표준 편차가 2래요. 그러면 VX는 몇입니까? 4. 그죠? 표준 편차가 2면 VX는 4 되겠죠. 자, 그런데 내가 이 녀석을 이용해서 새로운 표준 정규 분포의 확률 변수 Z를 구하고 싶어요. 자, Z는 어떻게 구할 수 있다 그랬어? 시작! 시그마 분의 x-m이라는 공식으로 구할 수 있습니다. 라고 얘기했죠. 자, 그러므로 시그마 자리에 몇을 집어넣는다? 2. 그리고 m 자리에 몇을 집어넣는다? 3을 이렇게 집어넣으면 얘는 결국 2에 2분의 1 x-2분의 3이라고 이렇게 1차식으로 정리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자, 그런데 1차식의 경우엔 선생님이 되게 쉽게 나옵니다 라고 했지. 얘 평균 어떻게 구한다고 배웠어? 2분의 1에 2x-2분의 3이라고 이렇게 구한다 라고 배웠습니다. 자, 그런데 이 x가 몇이야 문제에서 보니까 3이에요. 그래서 얘 계산하면 몇 나와? 0이 나와요. 그래서 z라는 녀석의 평균은 무조건 항상 몇으로 변환된다? 0으로 변환이 된다요. 자, 그러면 이제요 VZ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 z라는 녀석은 살펴보니까 요런 녀석이 들어가는 거야. 2분의 1 x-2분의 3이 요 안에 들어가면 돼. 자, 1차식이 들어가면 얘 어떻게 나온다라고 배웠어? 2분의 1의 제곱인 4분의 1이 앞에 나오면서 VX만 써주면 됩니다 라고 앞에서 배웠죠. 근데 VX 뭐라고 가르쳤어? 선생님이 위쪽에 4. 그래서 분사는 무조건 항상 몇이 나온다? 1이 나온다 라고 정리가 되네요. 자, 시그마의 Z는 얘는 VZ에 절대값 붙인 거죠. 그런데 VZ가 1이잖아. 그러므로 얘는 몇이 된다? 1이 된다. 즉 표준 정규 분포는 분산도 1, 당연히 표준 편차도 1이고 평균은 0인 녀석이다 라고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결론 내도록 할게요. X의 표준화된 확률 변수를 우리는 지금부터 뭐라고 부른다? Z라고 부르는데 Z는 어떤 식으로 구할 수 있다? 시작! 시그마 분의 x-m으로 구할 수 있다요. 자, 그리고 확률 변수 Z 일명 시그마 분의 x-m은 항상 평균이 몇이다? 0이다. 표준 편차는 항상 몇이다? 1이다. 자, 그리고 확률 변수 Z에 관한 확률 분포를 우리는 표준 정규 분포라 한다. 표준 정규 분포라 한다. 표준 정규 분포라 한다. 라고 적어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는 이해가 됐죠? 그래서 정규 분포는 써먹을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는 무조건 표준 정규 분포로 변환시켜서 확률을 구해야 되는구나 라는 내용을 정리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요 이제 요 녀석 보도록 하자. 자, 정규 분포는 무조건 100% 뭐로 바꿔야 된다? 표준 정규 분포로 바꿔야 된다. 자, 여기서 정규 분포라는 녀석의 특징은 N은 식의 구조가 뭐예요? 항상 시작! M, 시그마의 제곱이라면 표준 정규 분포는 N은 0,1의 제곱이다. 자, 그런데 이 정규 분포가 표준 정규 분포로 넘어가는데 필요한 식은 Z는 시그마 분의 x-m이다. 이렇게 정리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다시 한번 또 강조합니다. 평균이 0이고 표준 편차가 1인 정규 분포, 즉 0,1의 제곱을 우리는 뭐라고 부른다? 표준 정규 분포라고 부른다. 표준 정규 분포라고 한다. 일반 정규 분포를 무슨 식을 이용해야 돼? 시작! Z는 시그마 분의 x-m이라는 식을 이용해서 표준 정규 분포로 무조건 바꿔서 풀어야 한다요. 다시 한번 강조하겠습니다. 확률 변수 x가 정규 분포 n의 m, 시그마의 제곱을 따를 때 확률 변수 z 어떻게 계산한다? 시작! 시그마 분의 x-m의 평균 이 z와 분산 vz를 구하면 우리 방금 전에 했던 거 다시 적도록 할 거예요.
Z라는 것은 시그마 분의 X 마이너스 M이므로 우리는 이 식을 이렇게 쓸 수 있죠. 시그마 분의 1X 마이너스 시그마 분의 M. 즉 이 식은 시그마 분의 1, 2의 X 마이너스 시그마 분의 M이다 라고 이렇게 쓸 수 있는데 2의 X가 몇입니까? 2의 X가 몇이에요? X의 평균이라는 의미지. 몇이야? M이에요. 그래서 결국 얘는 무조건 항상 100% 0이 나올 수밖에 없다. 자, V의 시그마 X 마이너스 M은 역시 V의 시그마 분의 1X 마이너스 시그마 분의 M이 됐는데 얘는 결국 시그마의 제곱분의 1의 Vx이다 라고 이렇게 정리가 되겠죠. 자, 그런데 우리 시그마 여기서 Vx는 몇입니까? Vx는 무조건 뭐야? 시그마의 제곱이죠. 그러므로 얘는 무조건 1밖에 나오지 않는다. 자, 그래서 확률 변수 Z는 표준 정규 분포 0,1의 제곱을 무조건 100% 따를 수밖에 없다. 까지 정리를 해놓으시기 바랍니다. 되겠습니까? 네. 됐나요? 네. 주면 안 되는구나. 네. 필기하십시오. 다 되셨습니까? 넘어가도 되겠습니까? 네. 그러면 우리 이제 밑에 표준 정규 분포 그래프의 특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표준 정규 분포의 특징이에요. 자, 보도록 할게요. 표준 정규 분포는 평균이 0이니까는 딱 여기에 중심이 오겠죠. 맞습니까? 예. 그래서 이제 보면요. 평균이 0이므로 표준 정규 분포 곡선은 무슨 축 대칭을 이룬다? 무조건 Y축 대칭을 이루고 따라서 Y축 오른쪽과 왼쪽의 넓이가 모두 각각 몇이 된다? 2분의 1, 0.5씩 된다. 자, 표준 정규 분포 곡선이 Y축 대칭을 이루기 때문에 Y축 오른쪽에 대한 일명 Z가 양수인 것만 표로 직접 찾아서 풀이하고 Y축 왼쪽에 대한 즉 Z가 음수인 것은 모두 다 무엇을 이용해서 대칭성을 이용해서 Y축 오른쪽 즉 Z가 양수인 것으로 바꿔서 풀이한다라는 말이에요. 자, 이제 표준 정규 분포가 생겼다는 것은 사람들이 여기에 숫자가 나올 때마다 이 면적이 각각 몇이 되는지 표로 정리를 했다는 얘긴데 그 표는 0 이상 쪽으로만 정리가 돼 있다요. 그러면 선생님 저요 이만큼의 확률을 구하고 싶어요. 어떻게 구해요? 라고 하면 어떻게 구한다? 대칭성을 이용해서 딱 그 부분에 있는 양수 쪽 확률을 구하면 요 확률과 요 확률은 같다 다르다? 같다. 되겠습니까? 바로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우리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 보도록 하자. 자, 여기에 나와 있는 이렇게 생긴 포가 바로 표준 정규 분포표라는 거예요. 자, 여기에 보니까 뭐라고 나왔어? P! 확률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0부터 0.5까지의 확률은 0.1915고 자, 무슨 얘기냐? 이런 얘기예요. 그림이 이런 식으로 있죠. 그러면 여기에 0이면 여기에 0.5가 있을 거야. 그런데 이 구간의 면적이 몇이래? 0.1915래요. 그리고 0에서 1까지 구간 이만큼의 면적이 몇이래? 0.3413이다. 0에서 1.5 구간 이만큼까지 전부 다의 면적이 몇이 돼? 0.4332 요런 얘기예요. 되겠습니까? 자, 그래서 우리 이제 표준 정규 분포표를 이용해서 이 녀석의 값을 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봅시다. 조금 옮겨놓고 보도록 할게요.
그래, 우선은 네 문제를 풀어봐야겠다. 자, Z가 1.5 이상이다 라고 그러면 처음 배울 때 헷갈리면요, 그래프를 그려놓으시면 돼요. 여기가 1.5가 되겠죠? 근데 1.5 이상인 면적을 구하라는 얘기예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전체 0.5 면적에서 1.5까지를 빼버리면 되지. 그래서 어떻게? 0.5에서 1.5에 해당되는 0.4332를 빼버리면 내가 원하는 값을 구할 수 있겠구나. 이렇게 계산하는 거예요. 되겠습니까? 네. 자, 그러면 요 녀석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림이 이렇게 나와 있는데 0.5부터 0.5부터 어디까지래요? 2까지. 요 사이에 있는 구간 구하고 싶대. 그럼 여러분 어떻게 구할 거야? 뭐에서 뭘 빼주면 되지? 못 빼기 뭐 하면 돼? 불러. 시작. 0.4772에서 뭐를 빼버리면 된다? 0.1915를 빼버리면 되겠지. 이런 식으로 구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3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3번 그림의 구조를 보니까 마이너스 3에서 마이너스 1까지예요. 그럼 나는 어디에서 어딜 구하면 돼? 반대로 1에서 3까지를 구해버리면 되지. 맞아? 그럼 1에서 3까지 요 사이의 면적 구하려면 못 빼기 뭐 해야 됩니까? 불러. 시작. 0.4987에서 뭘 빼면 된다? 0.3413을 빼면 되겠구나요. 자, 그럼 요 녀석은 여러분이 해보면 되겠네. 그림 그려서 여러분이 식 세워보시기 바랍니다. 선생님은 칠판에 풀어놓을게요. 여러분이 직접 식 세워보시기 바랍니다. 그죠? 더해버리시면 되죠? 네. 자, 여기까지 우선 정리. 되겠습니까? 자, 이제 표준 정규 분포표 어떤 식으로 활용하는지 이해되셨죠? 네. 자, 그러면 이제 그 아래로 내려가서요. 변환하는 연습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확률 변수 x가 정규 분포 n 100, 10의 제곱을 따를 때 확률 두 개를 구하래요. 야, 이 확률도 구하고 이 확률도 구해봐 라고 했어요. 즉, 두 개의 문제를 풀어야겠죠. 자,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확률은요, 90 이상, 그리고 몇 이하? 110 이하라고 했어요. 자, 요 녀석은 정규 분포의 확률이기 때문에 전부 표준화 시켜야지만 우리가 답을 낼 수 있죠? 그래서 표준화 시킨 확률을 구할 겁니다. 그러면 이제 90이 바로 x잖아. 맞아? 그러므로 여기에 뭘 넣냐면 시그마 분의. 시그마가 현재 몇입니까? 10분의 90 마이너스 m. m이 뭐예요? 지금 현재 100. 그리고 요 녀석은 표준화 됐으므로 z라고 요렇게 바뀌어야겠죠. 자, 그리고 요 자리에도 시그마 10분의 110은 x에 해당되는 겁니다. 그래서 110 마이너스 m, m은 100이지요. 우리가 배웠던 시그마분의 x 마이너스 m 공식을 이용해서 요렇게 바꿉니다. 그래서 요 녀석 계산하면 얘 몇 나옵니까? 마이너스 1. 요 녀석 계산하면 몇 나옵니까? 1. 그러면 마이너스 1에서 1까지 이제 머릿속에서 그림 그려지지? 자, 위에 있는 표 보세요. 1이면 0.3413인데 그런 애가 몇 개 있으면 돼? 2개. 그래서 2 곱하기 0.3413이라고 계산하면 답을 낼 수 있겠다라고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동일한 방법으로 2번. 바로 이 녀석은 여러분이 풀어볼 수 있을까 없을까? 있겠죠. 풀어보세요. 선생님은 칠판에 풀이를 적어놓도록 할 테니 2번은 여러분이 그대로 푸시면 돼요. 되겠습니까? 네.
그렇죠.